일단 처음 준비하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볼래요? 네네. 좀 많네요. 그죠? 저 난해하고 좀 고급이고 강의 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간략하게 편입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의학 계열로 이제 학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수능을 보든지 아니면 이제 편입을 통해서 일단 진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정보가 대부분 다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시험을 보고 뭐 학생들도 대부분 좀 비슷한 유들이 수능을 보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한 99%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뭐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벌써 이미 다 자료 나와 있잖아요. 국어는 뭐 어떤 식으로 나고 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와요. 근데 이 편입은 수능을 20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마다 출제 유형이 다 달라요. 그죠? 출제 유형 주관식 내는 데도 있고 논술 내는 데도 있고 뭐 사지선다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출제위원들이 가서 출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도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게 지목을 해서 내가 뭘 준비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보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려고 상담도 하고 이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상담은 수평적인 상담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제가 관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일단 학과 물어보겠죠. 그 나이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GPA도 물어볼 거고 영어는 몇 점이고 이런 거 대충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 갈 건지. 그러면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몇 명 뽑고 몇 명 뽑고 몇 명 뽑았고 뭐 이런 거밖에 몇 명 뽑았고 밖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명 뽑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편입은 매년 다르니까. 그래서 뭐 대구 카톨릭 의대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5명인데 작년에 1명.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5명을 모집했는데 원광대 의대는 또 10명. 그다음에 단국대 치대가 3명 정도 뽑았었는데 작년에 19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대체를 해서 내가 뭘 준비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입은 정말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아직은 수평적 상담밖에는 안 되는데 일단 이제 수업을 듣거나 이러다 보면 아, 저 사람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생물학과니까 뭐 생물을 잘하겠죠. 하지만 이 그 능력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학습 능력하고. 그러면 이제 학원 강사도 저도 이제 보면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아, 요거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보여요. 이제 보이죠. 왜냐면 아, 이게 보통은 그냥 준비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편입이라는 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주소도 좀 봐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주소가 아니라 어디 살고 이러는 거. 왜냐면 아, 만약에 이 학생이 학원을 수강을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교통이 걸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는지 아니면 30분이 걸리는지. 그래서 이제 주소가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학습을 과연 인강을 듣는 게 난 건지 형강을 듣는 게 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GPA가 낮다 그러면 뭐 학점은행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뭐 수의대를 간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르고 정말 예를 들어서 강원대 수의대를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GPA는 안 들어가고요. 영어가 토익이 990점 만점이 아니면 못 봐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도 이제 본인이 그 뭐 서류나 이런 거 대충 이제 평면적으로 이제 보겠죠. 그리고 지망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의 영어가 900점밖에 안 되는데
강원대 수의대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시험 자체를 못 보잖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자신의 GPA나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좁혀서 한 두세 개로 압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GPA가 높아. 그리고 영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학벌도 좀 괜찮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대 그냥 서류 면접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 해가지고 서류 면접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서류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학원을 막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지필고사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지필을 준비할 건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GPA하고 영어로 일자로 컷을 시키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약대도 전남대 약대, 뭐 목포대 약대, 뭐 이런 거, 충북대 약대, 뭐 제주대 약대 이런 경우는 다 컷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는 GPA나 영어가 안 되면 못 봐요. 시험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잘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 약대는 좀 쉽고 의대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학생은 의대 시험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있어요. 약대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막 칼로 막 자르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약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의대하고 약대 붙으면 의대로 가더라고요. 전부. 정말 나 의대 안 간다라고. 막 정말 뭐 말도 꺼내지 못하게. 나중에는 일시나 이제 시험을 보는 날짜하고 이런 게 다르면 그냥 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지금도 제 조교가 이화여대 약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충북대 의대, 대구 카톨릭 의대, 연세대 미래의대를 세 개를 다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방에 있어요. 지금 제 학습 조교예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그래서 전부 의대생이 조교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나오는 애, 뭐 화요일, 목요일 나오는 애,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학습 조교가 있어서 지금은 좋아요. 이제 언제 또 학교 와라 그러면 또 홀선 가버리니까 또 새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조교를.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고급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있고, 그리고 따로 오늘 상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1시에 제 특강하고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오시면 좀 상담을 좀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홈페이지에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면 제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1시에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편입은 정말 디테일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좀 충격적이지만 100대 1이에요. 그냥 100대 1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행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낮은 데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을 높여서 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학생들 보면 가끔 생물이 작년에는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좀 학원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와서 참 잘 알아듣질 못하니까 항상 좀 졸거나 이래요. 그럼 저는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지 마라. 제발 다음에 와라. 근데 올해 수강을 듣는데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반에 48살 여자분이 있는데 1등이에요. 1등. 너무 잘해요. 그렇다고 생물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일하다가 직장일 하다가 그는 결혼도 안 하셨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결혼하신 분도 몇 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100대 1을 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력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붙어요. 물론 이화여대 약대도 최종적으로는 붙었어요. 이화여대 약대도 붙고 뭐 보는 대로 다 붙어. 그냥
싹 붙어. 경희대 의대 예비 1번을 받고요. 2명 모집하는데 중앙대 의대도 예비 1번으로 예비 3번이었는데 이제 그 한 명, 2명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올라간 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전국에서 1등 했던 것 같아요. 지필고사로는. 지필고사. 왜냐면 대구 카톨릭 의대가 한 명 모집하는데 최초 합의했어요. 대구 카톨릭 의대는 그 컷이 없고 모두 다 와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한 명 모집인데 최초 합의 됐으니까 그거는 뭐 전국 1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게 수평적인 상담이래지만 이게 평면적인 상담이거든요. 우리 제가 얘기하는 평면적인 상담이고, 그다음에 진짜 입체 상담은 본인의 학습 능력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어가 지금은 700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지. 그래서 영어 가지고 장애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페이는 뭐 이게 지페이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지페이인지. 이제 그러면 지페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94, 5야. 그러면 못 써먹는 거예요. 지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한테는. 근데 96하고 97 사이는 되게 중요해요. 그걸로 넘어가면. 그러면 내가 한 학기를 더 다녀서 GPA를 97, 98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저는 괜찮아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입체 상담이 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편입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편입은 직업 선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1년 정도, 만약에 어쨌든 4학년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잘 되면 좋지만 또 재수생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캥거루도 많잖아, 캥거루. 엄마 아빠 밑에서 계속 커가고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 선택인데 그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레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대를 가면 그 의사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대를 가면 치대로 할 거고요. 약대 가면 아마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취업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계엄약사 같은 경우가 이제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 선택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냥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실력만 있으면 한 군데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도 붙을 수 있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내가 지필 실력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세요. 실력이 높다 그러면 생물학과 아니면 화학과가 다 붙어야죠. 그런데 인문계도 붙잖아요. 인문계 학생도 붙고 인문계 제가 이렇게 들려줘도 좀 되는데 34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하시다가 한국 외대 국제통상학부 있던 분도 의대를 가셨어요. 1년 만에 1년 딱 공부하고 충북대 예비 1번으로 한 명 모집하는데 예비 1번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건양대 의대를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필고사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생물 계열 아니면 화학 계열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4년을 졸업하면 그 4년 엄청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험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시험을 내요. 그러면 주관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틀린 문제도 되게 많아요. 틀린 문제도 많아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가 한두 문제만 있어도 그게 변별력이에요. 그거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이제 전부 실력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것도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오류가 많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요, 요거 그 사실은 상식인데 생물 잠깐 한 사람들은 보통 식물 잎에서 유기물 설탕이죠. 자, 설탕은 자,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설탕은 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무기양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을 통해서 설탕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세요. 자, 물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다음 중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유기물의 형태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 설탕 지우겠죠. 그럼 설탕 지우면 1, 2, 3. 배우지도 않았어요. 막 다 유기물인데, 야,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찍고 나와요. 근데 이 문항은 물관을 잘못 낸 거예요. 체관인데 물관으로 낸 거예요. 전부 유기물이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3번이죠. 그러니까 3번 지워놓은 게 답이 3번이에요. 요때가 중앙대 의대 3명 모집했을 때예요. 작년에도 3명을 모집했지만 가끔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맞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왜 내요? 중앙대는 중앙대 생물학과하고 화학과 뭐 이런 자연계열 시험을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물학과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얘기 이해돼요? 무슨 얘기? 그래서 막 고급적으로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항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가 지워놨던 게 답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봅시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자 봅시다. 자,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산소 대신 산소는 누가 운반해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누구예요? 그래, 적혈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산화탄소는 산소 대신 백혈구의 헤모글로빈. 백혈구가 아니죠. 적혈구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1번 지우겠죠. 그죠? 1번 지워놓을 거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지운 게 아니라 그냥 1번이죠. 2, 3, 4번 읽을 이유가 없죠.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제가 내용 증명 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한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학교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학교가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편입 시험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 내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면 안 되고, 그리고 의의 제기를 해가지고 합격생이 바뀌면 난리 나죠. 그래서 공개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공개 안 하니까 답을 공개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중앙대하고 경희대는 문제는 공개하는데 뭘 공개하지 않아요?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편입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시험을 보는 거지, 이 지금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식 쌓는 거는 들어가서 해야죠. 우리는 문제를 잘 맞춰야 돼요. 문제를 잘 맞추려고 강의 듣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맞출까?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출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문제를 한 문제 더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거 백혈구의 헤모그로니까 답은 그냥 1번이고요.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3번에 이렇게 보면 심한 운동을 하면 뇌의 호흡 조절 중추는 혈액의 pH 감소를 인지해서 호흡률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어요. 뇌는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몸에서.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 원시 시대 때 사람이 이제 살았다라고 보면 수렵하고 채집하고 뜯어먹고 열매 먹고 막 이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리 물질이나 독성 물질도 되게 많아요. 뭐 버섯도 있고 뭐 식물도 많잖아. 어디 뜯어먹으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약물이 뇌 세포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가 아프면
치료하기가 많이 곤란한 거예요. 약물이 넘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흡 조절 중추는 혈액의 pH 감소를 인지를 못해요. 그 답은 뭐예요? 1번이 아니라 3번이죠. 그 이제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2개만 갖고 왔지만 올해도 그런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경상대 수의대를 작년에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날 2문제를 곤쳐요. 손들어, 야 이건 너무 아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수험생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 잘못.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대학 본부로 가서 출제한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한 3, 40분 만에 와가지고 2문제를 곤쳐요. 그것도 문제가 100문제도 아니고 딸랑 25문제 낸 건데 2문제 거기다가 한 문제가 더 틀렸어요.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이제 막 카톡도 보내고 시험 보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출문제 다 봐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기차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오면 자기가 봤던 거 다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이제 그것도 쉬운 거는 안 보내겠죠. 아니 아사무사한 것만 막 보내서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문항을 좀 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 가공을 해서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강사로서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싸움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식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다? 문제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는 기계예요. 기계적으로 잘 맞춰야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능도 문제를 잘 풀어야죠. 문제를 잘 풀어야지. 문제에서 답을 잘 골라야죠. 내용 전체를 알고 이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생을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저는 형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강보다는. 왜냐면 형광을 들으면 저는 그 수험생이 뭐 몇백이 돼도 이름을 다 외워요. 진짜 딱 99%는 다 못 외워도 한 97%, 5%는 외우는 것 같아요. 가끔 틀릴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그걸 외워서 활용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험생이니까 일단 대충 GPA가 얼마고 영어가 얼마고 그리고 지금 학습 능력하고 이런 거 그러면 저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단원별 문풀 들어가고 문풀 들어가면 답안지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제 수업에는 항상 수업 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문제나 20문제 이제 10월 달 11월 달 되면 130문제씩 봐요. 130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손이 가는 대로 쓰지 않으면 20분 안에 그걸 해결을 못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수업 들으러 온 수험생들은 130문제를 20분 만에 다 써요. 그러니까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피아노 건반 안 보고 치는 식으로 막 치는 것처럼 생물도 똑같아요. 그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생명의 특징이다, 생명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6가지예요. 6가지 증식해야 되고요. 물질 대사계, 자극감소, 항산성, 그 다음에 성장, 발생해야 되고요. 조직화해야 되고 이런 게 6가지거든요. 근데 꼭 5개만 외우고 하나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그래,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뭔가 안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30문제를 줬는데 130문제 중에서 하나를 틀렸어. 그럼 그거 시험 문제 나는 거예요. 근데 130문제에서 하나 틀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한 문제를
내리에 팍 박혀요. 근데 130문제인데 50문제를 틀렸어요. 뭘 틀렸는지 모르죠. 그거 답안 다뤄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이해돼요? 그래서 강의도 고급져야 되지만 그리고 수준이 높은 반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좀 딸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지를 해서 만약에 학원을 수강하겠다라고 하면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하면 안 되죠. 왜냐면 컨택을 자꾸 해야죠, 강사. 그래서 무슨 강사가 강의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제 수강생이 합격을 하면 항상 방학 때는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다 오고요. 뭐 이렇게 들고 오죠. 하도 제가 미안해서 학생들 오면 삼계탕을 먹어요. 18,000원이에요. 거기다 5만 원 용돈을 줘요. 거기다가 로또 복권 5,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응? 그래서 발걸음을 했으니까 저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에 대한 저도 이제 좀 감사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합격생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나중 되면 수강을 실력이 없거나 이러면 못 들어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30문제, 100문제씩 내는데 50개밖에 못 써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못 온다라고 해서 실력이 낮은 건 아닌데 뭐 밴드로 듣거나 밴드로 답안 제출하거나 뭐 이러긴 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잘 붙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 정도로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끝까지 좀 살아남으면 좀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아까 결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잠깐 보면 그 우리 여기 대치동에 아주 유명한 학원이 있죠. 그 학원이 인강을 안 해요. 현강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지방에서 8시, 9시 KTX가 SRT가 없어요. 저 수서로 오는 거. 왜 없어? 좌석이 없어. 왜 없어? 지방에서 고3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울산서부터 없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울산에서, 대전에서 울산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진다.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능보다 이게 더 중요한 중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자기 직업 선택에다가 최고 레벨이 끝나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그냥 가끔 그래요. 야, 여러분은 120살까지 살 거다라는 말을 해요. 어르신 분이 있는데 70년에 65년 70년에 우리의 여자의 평균 수명이 56세였어요. 엄청 낮죠. 60살도 안 돼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살이 줄긴 줄었지만 여성의 평균 수명이 87세예요. 원래 88세였는데. 그럼 벌써 우리 50년 동안 한 30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 30살 느는 거는 이거는 데이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대여명은 그냥 이 단순히 지금 선정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기대여명이 어린 아기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 자체를 많이 낮추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튼튼하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살까지, 경년도 계속 늘잖아요. 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 이슈 자체가 60살에 65살, 70살, 80살까지 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다라고 하면 요즘 한 달에 얼마씩 벌어요? 아니 저 연봉 가끔 뭐 보면 막 3억 6천이 됐는데도 안 온다 막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오늘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평균 연봉이 한 3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개원의는 저는 더 벌 것 같아요. 한 5억은 넘게 벌 것 같아요. 연봉이. 그럼 1년에 5억이에요. 50년 일한다고 하면 250억이에요. 다 재벌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로또 복권을 10번 당첨될 정도의
내 레벨이 주어진다라면 저는 공부로 그걸 바꿀 수 있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로 내 그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도전하고 확실하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간 아껴서 공부하고 차근차근히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서 막판에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여기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물을 어떻게 잘할 건가, 뭔가 개설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그런 거니까 사실은 제가 막 소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준비를 하려면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이제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설명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응? 확실하게 자기와 그 의사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하고. 네, 오늘 어쨌든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7월달 커리큘럼 얘기 안 하고 싶다니까. 7월달 단기 완성반이 있어요. 생물 단기 완성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오후에 단기 완성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론은 3월달부터 했던 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재수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7월달에 단원별 문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 단원별 문풀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실력자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다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강좌는 깔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생물이나 뭐 이런 과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단기 완성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물학과야. 올해 한번 승부를 볼 거야 라고 하면 단기 완성하고 단원별 문풀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단원 문풀을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필수 이론은 거의 마감이 돼서 아마 신청이 제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짜리는 벌써 마감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 20일 전, 한 5일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필수 이론 3를 듣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동물 생리학을 강의하는데 그거는 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은 뭐 설명이나 특강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강의 들으면 저랑 상담 시간 잡아가지고 같이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토요일날 설명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참석하시면 좋으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Q&A에다 올려서 이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부 건투를 하고 건투를 좀 빌고 좀 꼭 준비하면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